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 내 손 안의 소확행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앞에 보시는 바와 같이 각양각색의 예쁜 스칸디아 모스가 꽂혀 있는 만능 모스 수레를 만들 거예요. 자, 이 수레가 보면 되게 화려하고 색이 강합니다. 강한데 얘는 미네랄 색소를 이용해서 만들어 놓은 색이라 굉장히 다양한 색깔이 많이 나고요. 천연 이끼라고 우리나라 말로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예쁘고 아기자기한 인테리어 소품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모스 수레를 만들어 볼 거예요. 지금부터 재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오늘 만들 수레에 대한 재료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여기 보시면 이렇게 퍼즐처럼 재료들이 각양각색의 모양으로 나눠져 있어요. 이제 수레 모양의 틀을 잡아 놓은 건데 나중에 재색을 하면서도 중요한 건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포스카펜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이제 아크릴 성분이 약간 있고 색이 굉장히 발색력이 좋은데 이걸 쓰셔도 되고요.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것들 중에서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색깔의 우드 마카펜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아이는 이렇게 양면으로 가늘고 굵게 되어 있어서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기 때문에 시중에서 구하실 수 있으니까 이걸 쓰셔도 되고, 그 다음에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오늘의 스칸디아 모스입니다. 이 모스는 미네랄 색소를 올려서 여러 개 다양한 색깔이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원하는 색상을 선택하셔서 사용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꾸미기 위한 재료로 이렇게 드라이 플라워, 이렇게 프리저버드라고도 부르는 꽃을 쓰셔도 되고, 드라이 플라워로 되어 있는 이런 많은 꽃을 쓰셔서 꾸미기에 쓰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다양한 색깔의 스티커들이 있어요. 이렇게 굉장히 화려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스티커를 또 쓰시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얇게 되어 있는 종이로 되어 있는 스티커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을 하시면 되고, 가위, 그리고 이렇게 여기는 나중에 이 나무를 접착을 시킬 목공풀입니다. 목공풀을 꼭 준비를 해주세요. 그리고 풀을 이용하거나 색연필을 딴펜을 쓰기 때문에 이렇게 물티슈도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드라이기는 있어도 되고요, 없어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오늘 저는 드라이기를 사용을 할 겁니다. 자,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고 이제부터 수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수업을 시작을 할 건데요. 첫 번째로 아까 설명드렸던 나무 우드 반지. 반지에 보면 퍼즐처럼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모양들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자, 네모난 게 큰 것이 있고 작은 것들이 이렇게 블록처럼 되어 있죠. 자, 이 아이들은 수레의 옆문이 될 것이고, 이쪽은 앞과 뒷부분이 되고, 이 구멍이 뚫린 이 부분은 바닥이 될 거예요. 바닥이 될 건데 이 아이는 색을 칠하지 않으셔도 돼요. 색을 칠하지 마시고, 하시고 싶으신 분은 해도 상관은 크게 없는데 한쪽 면만 색칠을 할 거예요. 바깥쪽으로 나가는 쪽만 색칠을 할 것이기 때문에 바깥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만 색칠을 하시면 되고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앞과 뒤가 따로 구분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뒤쪽이나 안쪽이나 내가 원하는 쪽으로 색을 칠하시면 되고, 자, 이거는 수레의 손잡이가 될 거예요. 손잡이가 될 거고, 이쪽 부분은 말 그대로 외발로 되는 수레의 바퀴가 되는 역할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 조그만한 구멍같이 생긴 아이들은 이 수레를 잡아주는 단추가 될 거예요. 일종의 블록 같은 거죠. 잡아주는 나사 같은 역할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저는 오늘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여러 가지 우드 마카펜도 있고 하지만 저는 오늘 이것을 사용할 거예요. 포스카펜이라고 이것을 사용을 해서 할 건데 저는 오늘 핑크색을 해볼 거예요. 오늘 이상하게 제가 핑크가 꽂히네요. 자, 핑크색으로 해서 우선 수레 몸통부터 제가 재색을 할 거예요. 자, 어떻게 하냐면 순서를 이게 나무에다 색칠을 해서 할 건데요. 자, 이 색을 칠하실 때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겹치듯이 쭉쭉쭉쭉 이렇게 가시면 돼요. 색이 되게 잘 나오고요. 이렇게 하시다가 혹시나 색이 잘 안 나온다 싶으실 때는 이 아이는 이 마카펜 안에
핀이 들어있어요. 볼 같은 게 들어있어서 이렇게 흔들어 주셔서 물감이 잘 섞이고 나올 수 있게끔 잡아주셔야 되고, 이렇게 꼭꼭꼭 눌러주시면 잘 나와요. 이렇게 빈 부분에 이런 데를 활용을 하셔서 눌러주시면 잘 안 나온다 싶을 때는 이 아이를 그렇게 흔들어서 사용하시면 또 잘 나오고요. 이렇게 한 방향으로 이렇게 쭉쭉쭉쭉 겹치듯이 가셔야만이 깨끗하게 칠해지시고, 혹여라도 저희가 이거 뜯지 않고서 색을 칠하는 이유는 이렇게 칠을 하시다 보면 바깥으로 나가는 걸 방지도 되고요. 따로 떼어서 색칠하는 것보다 훨씬 편하게 색칠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한 방향으로 칠을 해 주시는데, 이렇게 색칠을 할 겁니다. 색칠을 해서 바깥으로 나가도 상관없기 때문에 이렇게 칠을 마음대로 해주시고, 자, 한쪽 면 쪽부터 하시고, 나무이기 때문에 색이 지금처럼 약간 어둡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그 물감의 색감마다 약간 진하게 되는 게 있는 반면에 이렇게 밝은 톤의 색깔들은 이렇게 2번씩 겹쳐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해서 해주시고, 그런데 이렇게 색칠을 하다 보니까 나 이렇게 왜 선이 자꾸 표시가 날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드라이기로 이렇게 말려주시면 색이 사라지기도 하고요. 그렇게 또 했는데도 잘 안 돼요. 만약에 드라이기를 사용을 안 하실 경우에는 아까 준비했던 물티슈를 가지고 살짝 접어서 손으로 말리시지 마시고, 이렇게 너무 눌러서 하지 마시고 살짝 이렇게 문질러 주시면 마르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깨끗하게 색칠하는 일종의 물티슈도 분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활용하셔서 쓰시면 훨씬 예쁘게 깨끗하게 되실 거예요. 자, 이제는 나머지 반대쪽도 색칠을 해주시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핑크색으로 오늘 다 칠을 할 건데요. 만약에 내가 나는 그냥 여러 가지 색깔로 칸칸마다 다르게 하시고 싶으시면 다른 색깔을 이용하셔서 한 면마다 다른 느낌을 줄 수 있는 수레로 만드셔도 상관은 없어요. 이렇게
자, 이제는 사각형 테두리 부분이 다 되고 저는 바닥을 색칠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바퀴랑 버튼을 색칠을 할 거예요. 이거를 까만색으로 해볼 겁니다. 자, 여기서 바퀴는 가운데로 들어갈 부분이기 때문에 한쪽 면만 색칠하지 마시고 바퀴는 양쪽을 다 칠을 해주세요. 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파넬 그대로 뜯지 말고 퍼즐을 이대로 색칠을 먼저 하라고 했던 이유는, 자, 이렇게 작은 부품같이 생긴 아이들은 뜯어서 처음부터 작업을 하시다 보면 잃어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잃어버리거나 이게 뭐였지 하고 기억을 못 하셔서 아예 빼먹거나 하시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완성을 못 하시는 경우도 간혹 발생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붙인 상태로 작업을 하시면 잃어버릴 염려도 없고, 바깥으로 혹여나 칠을 하다 이렇게 막 칠을 하다가 나가도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편안하게 하실 수 있어서 이렇게 저는 수업을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다 칠을 했고요. 자, 이제 남아있는 몸통 부분을 색칠을 할 거예요. 자, 색칠을 할 건데, 자, 여기다가 밤색으로, 자, 이 부분도 둥근 부분은 포인트로 나는 주고 싶어 이러면 다른 색깔로 칠을 하시고, 나는 그게 싫다 싶으신 분들은 하나로 쭉 색칠을 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흔들어서 눌러보시면 이렇게 액이 많이 나와요. 이럴 때 너무 세게 눌러서 칠을 하지 마시고 살짝만 내도 굉장히 잘 나오고 부드럽게 칠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자, 넓은 면을 칠할 때는 이렇게 핀이 굵은 걸 쓰시고요. 만약에 폭이 아까처럼 이렇게 조그마한 버튼 같은 걸 하실 때는 이렇게 되게 가늘게 생긴 게 있어요. 굵기가 다르기 때문에 가는 걸 쓰시는 게 훨씬 색칠하기가 좋으시니까 그런 걸 참고하세요. 자, 밑에 발도 색칠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자, 반대쪽도 같은 색으로 칠을 할 거예요.
자, 이렇게 다 하고 나서는 자, 시간 전략을 위해서 드라이기로 말려줍니다. 살짝만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완성이 돼서 드라이기로 말린 상태가 됐는데 저는 여기다가 오늘 조금 꾸며줄 거예요. 꾸며줄 거라서 같은 마카펜을 이용해서 이렇게 저는 그레이색이나 흰색이나 아니면 이게 다른 색깔로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색깔로 여기다 꾸며주시면 되고요. 저는 오늘 그레이로 해서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바퀴에 있는 부분을 이렇게 점을 찍어줄 거예요. 이렇게. 굵기가 가는 걸로 쓰셔야 돼요. 이렇게 똑같은 곳에 똑같은 무늬로 일정한 간격을 해서 이렇게 그려주시고, 자, 테두리 부분도 이렇게 찍어주시면 포인트가 되겠죠. 이렇게 해주시고, 사이에 노란색으로 간격은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하셔도 됩니다. 저는 여기다가 이렇게 이쪽도 꾸몄어요. 포인트로 이런 식으로 넣어주셔도 되고, 오늘은 핑크 계열이 주제가 되니까
자, 이제부터는 하나씩 분리하겠습니다. 다 뜯어내주세요. 색칠됐던 것들은. 이렇게 살짝 눌러서 돌려두시면 부서지진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쉽게 잘 떨어집니다. 자, 이건 지워주시고, 자, 아까 우리가 채색을 다 끝낸 부품들을 전부 다 분리했어요. 보세요. 이렇게 조그마니까 잊어먹기 쉬워서 제가 아까 미리 색칠을 해서 마지막에 뜯어냈던 거고요. 자, 이렇게 다 준비를 해 놓으시고, 자, 이렇게 서로 그냥 다 뜯어 놓으시면 붙이는데 어디가 어디 부분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자, 지금 보시면 자, 이렇게 들어간 부분, 나온 부분, 들어간 부분, 나온 부분 이렇게 보시다 보면 각자 이렇게 우선 맞춰보세요. 맞춰보셔야 조립을 하실 때 혼선이 오지 않고 쉽고 빠르게 작업하실 수 있으니까, 자, 이렇게 해놓으신 상태에서 자, 아까 말씀드렸던 목공풀, 자, 이 목공풀은 양쪽이 구멍이 굵고 가늘고 틀리기 때문에 내가 한쪽 방향으로 쓰시겠다는 쪽에서 항상 이렇게 필통이 있으시면 이렇게 필통이나 종이컵 같은 데다가 꼽아 놓으세요. 눕혀 놓거나 반대로 하시면 작업하실 때 풀이 잘 안 나와요. 이건 팁이니까 잘 생각을 하시고, 자, 이렇게 꼽아 놓은 거를 지금 보시면 풀을 어떻게 어느 부분에 칠해야 되는지 혼선이 오잖아요. 많이 바르신다고 좋지가 않다는 거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고요. 자, 지금 보시면 가는 쪽으로 이렇게 점을 찍듯이 지금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 이렇게 윗면에다가 이렇게 찍어주세요. 찍어주시고, 자, 이 옆에 보면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이쪽으로 들어갈 거예요. 자, 이렇게 눕혀 보셔서 이렇게 맞춰 보셔도 맞아요.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세우셔도 되고요. 여기서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들어가게 꾹. 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목공풀은 마르면 투명해집니다. 투명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잠깐 붙을 시간을 주세요. 주시고, 자, 지저분해서 싫어 이러시면 어차피 나중에 모스가 들어갈 때 이 안부분에 풀을 칠할 거니까 굳이 닦아내지 않으셔도 크게 상관은 없으세요. 자, 왼쪽도 이렇게 점을 치듯이 살짝 찍어주시고 맞물린 자리로 꾹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놓으시고, 자, 방향을, 자, 그 다음에 자, 앞쪽에 보시면 이쪽도 이렇게 됐어요. 자, 이 부분은 근데 밑에만 붙는 게 아니에요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쪽 부분에 들어가실 때는 이 아이한테 붙여주세요. 이렇게 이 부분에 아까 튀어나온 부분에만 칠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칠을 해주시고, 자, 이 부분도 여기에 구멍 있는 쪽에 넣어주시면 돼요. 제가 잠깐 방향을 돌리겠습니다. 이렇게 눕히셔도 상관없어요. 눕혀서 이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구멍 틈이 있는 부분으로 아까 우리가 불을 바른 쪽에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천천히 하세요. 이렇게 해서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끼워주시면 그냥 살짝 넣어도 다 들어가니까 너무 힘을 주셔서 막 부서질 듯이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이렇게 다 맞물려졌고 아직은 풀이 마르지 않은 상태라서 이렇게 조금 움직일 수는 있어요. 그래서 살살 달아주셔야 편하고요. 자, 이쪽도 이제 반대쪽도 아까처럼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에 점을 살짝 찍어주시고, 이쪽도 찍고, 이쪽도 점을 살짝 찍어주시고,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들어가는 자리가 있죠. 이렇게 해서 눕혀서 반대쪽을 눕혀서 이렇게 넣으시면 깨끗하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놓으시고, 자, 이 아이를 엎어주세요. 이렇게 엎어주시면, 자, 이 앞부분에 보면 이쪽은 정사각처럼 보이는데 얘는 직사각처럼 약간 보이죠. 그래서 경사가 졌어요. 경사진 부분이 앞으로 갈 거예요. 앞으로 갈 거기 때문에, 자, 여기 보시면 아까 우리가 예쁘게 패턴을 그려놓았던 부분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붙어갈 건데, 자, 붙이기 전에 여기도 자, 이 아이들이 고정을 시켜야 되잖아요. 이렇게 조금씩만 발라서 해주시고, 이 아이들을 이 구멍에 그냥 끼워 넣으시면 돼요. 자, 한쪽 면만 칠을 했기 때문에
색을 칠한 부분이 바깥으로 이렇게 오게끔 이렇게 해주시고, 자, 이렇게 살짝 눌러 놓으시고 붙을 시간을 주고요. 자, 이 상태에서 바퀴가 들어갈 거예요. 자, 바퀴가 들어가는데 이렇게 하면 그냥 빠져요. 빠지기 때문에 일단은 들어갈 자리만 잡아주시고, 자, 이 핀이 들어가야 되는데, 자, 여기에는 색칠을 어떻게 하냐면은 이 부분을 발라서 풀을 붙여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구멍에다가 풀을 살짝 넣으세요. 이렇게 살짝만 넣으셔서 이 핀을, 이게 네모 모양이에요. 네모 모양을 딱 띄워주세요. 튀어나온 풀은 닦아주시고, 자, 이 상태에서 자, 이렇게 여기 보시면 구멍 쪽으로 살짝만 넣으시고,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안에 보시면 이렇게 네모 모양이에요. 그래서 방향을 잘 보시고 안에 있는 핀과 어두워서 잘 안 보이네요. 자, 이렇게 넣었어요. 넣고 반대쪽으로 이렇게 빼주시면 돼요. 빼주시는데 이렇게 하시다 보면 이렇게 풀이 덜 붙었기 때문에 떠요. 그렇다고 해서 풀을 다시 짜서 넣지 마시고 이미 풀이 묻어 있기 때문에 이대로 다시 눌러주시면 되고요. 자, 지금은 살짝 돌려볼게요. 돌려서 이런 상태로 똑같은 방법으로 이 아이도 풀 구멍에 살짝만 짜주시고, 자, 아까 반대쪽에서 나왔던 핀에다가 얘도 끼워주면 됩니다. 살짝만 눌러주고 반대를 잡으시고 이렇게 잡아주시면 이 아이들이 더 들어가거나 한쪽이 삐뚤어지진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눌러주세요. 자, 이렇게 되면 첫 번째 작업은 완성이에요. 자, 이렇게 완성이 돼서 약간 마를 시간을 주는 동안에, 자, 여기다가 내가 뭘 더 꾸미고 싶어.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으니까 한번 해볼까요? 여기 보시면 종이로 된 스티커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잘라서 여기 보시면 되게 가늘게 생겼는데 이 아이가 보일 듯 말 듯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살짝 제껴주시면 이 아이가 이렇게 떨어져요. 조그맣게 떨어지는데 이 모양을 이렇게 손으로 바로 붙이셔도 되고, 도구가 핀셋이 있으시면 핀셋으로 하셔도 되고, 내가 원하는 곳에 붙여주시기만 하면 이렇게 예쁜 무늬가 생겼어요. 자, 그리고 하나 더 반대 방향에 아까처럼 이렇게 넣어주시고, 이렇게 넣어주시고. 오, 되게 고급스러워졌죠? 자, 그리고 반대쪽도 이렇게 붙여주시고요. 너무 선을 딱 맞춰서 안 하셔도 괜찮아요. 약간씩 뭐 언밸런스하게 하셔도 나름의 매력이 있으니까, 붙였다 뗐다 하시면 오래 더 망치니까 처음에 자리를 잘 생각을 하셔서 이렇게 붙여주시면 이 아이가 그렇게 틀어지거나 하진 않으니까. 자, 오, 되게 고급스러운 수레가 만들어졌어요. 예쁘죠?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두시고, 자, 그러는 동안에 이 수레들이 잘 붙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보면 풀도 좀 말라 있고요. 이 아이가 끌고 가는 용도가 아니라 이렇게 세워놓는 용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 해주시고, 자, 이제는 자, 여기다가 내가 뭘 더 꾸미고 싶다 싶으시면 이렇게 이런 진주라던가 큐빅이라든가 이렇게 세강 뭐 디자인이 이렇게 아예 만들어진 것들이 많이 나와요. 앞에도 붙여도 되고 뒤에도 붙여도 되고요. 저는 크게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스티커가 조금 남아 있었는데, 자, 이 부분에도 하나를 해주고 싶다 그러면 여기 보면 짜투리 무늬가 있어요. 이렇게 조그마한 것들이 또 있는데 이런 아이들을 한번 떼서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작긴 작은데 여기다가 하나 붙여주시고, 꼭 손잡이처럼 보이시죠? 자, 이렇게 조그만 거 하나지만 이게 포인트가 돼도 되게 예쁘게 보여요. 그다음에 그러면 하나가 더 있으니까 뒤에도 하나 붙여볼까요? 자, 이렇게 하셔서 이런 뭐 송곳이라든가 너무 작기 때문에 칼을 이용하시면 조금 위험하시고요. 핀셋이나 송곳을 이용해서 이렇게 던져주시고, 오, 붙였어.
손으로 눌러주시면 이렇게 장식이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자, 이 상태로만 해도 되게 예쁘긴 한데,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아까 준비해놨던 스칸디아 모스입니다. 자, 여기서 잠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스칸디아 모스는 자, 술록 이끼라고 하는 거예요. 일기라고 하는 건데, 우리나라 말로는 이끼라고 해서 이게 천연 생물이에요. 자, 지금 보시면 각양각색의 색깔이 많아요. 자, 이 아이의 특징은 공기정화라고는 요즘에 많이들 알려져 계세요. 자, 이 아이가 나쁜 공기를 빨아들이고 미세먼지나 나쁜 것을 빨아들여서 좋은 공기로 바꿔주는 공기정화 식물이에요. 자,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흡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흡음이라는 거는 음을 흡수한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흡음이라는 거는 실내 소음이나 이렇게 원하지 않는 나쁜 소리들을 이 아이가 낮춰주는 효과가 있어요. 되게 신기하죠. 식물인데 어떻게 그렇게 돼? 근데 이 아이는 그런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내화성이라는 게 있어요. 아이고, 단어가 좀 어렵죠. 내화성이라고 그러면 이제 불이 붙지 않는 식물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를 주변에 이제 갖다 놓으시면 이렇게 공기 정화도 시켜주고 소리도 잡아주고 그 다음에 불도 안 붙는다고 하니까 굉장히 우리한테 이로운 식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귀한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룰 때도 되게 잘 다뤄야 돼요. 자, 이 아이는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물이에요. 굉장히 천연이기 때문에 공기가 깨끗한 곳에서 자라는 식물이기도 하지만 이 아이는 물에 약해요. 물에 약하기 때문에 물을 절대로 주시면 안 돼요. 물을 절대 주시지 마시고 공기를 많이 빨아들이고 얘가 시간이 좀 지났을 때 되게 건조한 곳에 두면 이 아이가 딱딱해진다는 느낌이 들어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손이 쑥쑥 눌러질 정도로 말랑말랑해요. 되게 뽀송뽀송하고 느낌이 좋아요. 근데 이 아이가 좀 이렇게 딱딱해진다고 했을 때는 많이 건조가 된 상태고 실내가 많이 건조하다는 얘기니까 이 아이를 물을 주시 마시고 습도가 높은 곳, 우리 집에서 가장 습도가 높은 곳이 어딜까 하고 생각해 보시고 그곳에다가 하루 정도 두시면 다시 지금처럼 말랑말랑하고 예쁘게 돌아와요. 뽀송뽀송하게 돌아오니까 그때 다시 내가 두고 싶은 곳에 두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는 술에 붙여놨던 풀들이 다 말라서 아주 튼튼해졌어요. 자, 이 상태에서 자, 꾸미기를 할 건데요.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에 색칠 칠을 안 했어요. 칠을 해도 예쁘게 보이겠지만 자, 이 아이들이 그냥 이렇게 막 뽑아놔도 괜찮긴 해요. 서로 얼기설기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막 끼워도 되는데 이왕이면 좀 더 예쁘고 넘어지거나 그렇더라도 쏟아지지 않게끔 만들기 위해서 좀 고정을 시켜줄 거예요. 풀을 너무 많이 칠하지 마시고 가늘게 이렇게 선을 긋듯이 이 아이들을 이렇게 틀을 잡아준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적당하게 조금씩만 X자로 이런 식으로 해서 풀을 발라주세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이제 내가 원하는 색을 다 넣으면 좋겠지만 수레의 양을 보시고 내가 원하는 색깔, 오늘은 이 색깔이 좋아. 그럴 때 이렇게 길쭉한 것을 이 길이에 맞춰서 키가 크게 이왕이면 같은 높이로 주시는 게 가장 예쁘게 나와요. 이렇게 저는 오늘 색깔을 모스 그린과 스프링 그린과 자 이렇게 블랙도 한번 넣어볼까요? 넣고 노란색 있네요. 자 노란색도 넣어보고 자 보라색도 넣어보고 그 다음에 포인트가 되게끔 빨간색도 넣어볼 거예요. 자 이렇게 넣으시는데 뜯지 마시고 이렇게 높이가 너무 높아 이럴 때는 약간 뜯으시면 좋긴 좋은데 이게 뿌리 부분에 해당하는 것을 이렇게 일단 세우듯이 놓으세요. 세우듯이 내가 원하는 색깔들을 하나하나 채워주세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하나하나 채워서 아까 풀을 붙은 자리로 살짝만 갖다 대주시고 자 이렇게 색깔들을 원하는 대로 꾸며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꽃꽂이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이렇게 끼워주시면 되고 보라색을 이렇게 사이로 넣으셔서 이렇게 살짝만 감싸주듯이 이렇게 살짝만 감싸서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아까 풀이 있는 자리로 고정이 될 거고요. 자, 풀도 수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딱딱해진다는 거 참고하시고, 자, 그 다음에 자, 이렇게 했어요. 처음에 제가 보여드린 드라이 플라워가 있어요. 자, 이 아이들을 꾸며도 좋고요. 굳이 안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자, 저는 한번 꾸며볼게요. 자, 느낌을 한번 느껴보세요. 자, 이렇게 꺼내서, 자, 자, 색깔이 예쁘니까. 이 아이가 표시가 나려면 같은 색깔 쪽으로 보내지 마시고 다른 색깔 쪽으로 보내주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포인트가 되는 아이들로 살짝 넣어주세요. 이렇게 넣어주시고, 자, 노란 아이들은 앞으로 보내볼까요? 모스가 구멍이 숭숭 뚫린 것처럼 보여서 사이사이에 넣어주시면 잘 들어갑니다. 이렇게 범위 잡아주시고, 괜찮네요. 하나 더 꼽아볼까요? 자, 요렇게. 자, 이렇게 하시면 자, 볼까요? 자, 이렇게 하면 자, 오늘 준비되었던 만능 모스 수레는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쁘게 만드셔서 내가 원하는 방마다 장식도 하시고 인테리어 효과도 보시고 공기 정화에 도움도 받으시고 예쁘게 꾸며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토탈 아트 수공예 내 손 안의 소확행 두 번째 시간이었는데요. 어떠셨어요? 재미있으셨어요? 저는 너무 재밌었거든요. 자, 손으로 만드는 작업을 하면 머리가 좋아지고, 그 다음에 심적으로 굉장한 여유로움이 쌓인다고 합니다. 요즘같이 바쁘고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에 이렇게 집콕 생활하는 데 있어서 또 그리고 나만의 소확행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와 함께 이렇게 조그만한 것들 소품을 만들어가면서 즐거움도 찾으시고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하시거나 이렇게 재료에 대해서 궁금하고 뭔가 찾고 싶은 게 있으실 때는 이게 중구 평생학습관 저희 선생님들께 연락을 주시면 다 알려드릴 거고요. 자, 오늘 이렇게 만능 수레 만든 다음에 다음 주에는 뭐 할 거냐. 자, 이 앞에 보시면 이렇게 예쁜 조명들이 켜져 있어요. 자, 보시면 이렇게 살짝 흔들어 볼게요. 자, 보이시나요?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되게 예쁜 글리터들이 막 움직이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렇게 조명도 들어가고 이렇게 조립도 하고 채색도 하고 이렇게 붙이기도 하는 다양한 경험을 좀 해볼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가 이렇게 우드 보틀 조명이라고 키링으로도 들고 다닐 수 있고 집에다 간접 조명으로도 쓸 수 있는 이렇게 예쁜 소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시고요. 행복하게 다음 주에 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